여기 181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181페이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써놨죠. 예. 요걸 빼볼게요. 이게 빼니까 뭐 남죠? 등기 총론. 어디에서 배웠어요? 1장에서 배웠죠. 1장.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갑자기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하죠. 등기소 뭐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신청. 그 다음에 등기가 나타나면 뭐하러 가요? 접수죠. 등기부는 뭐예요? 기록이죠. 사실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등기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봐봐요. 거진 출제가 안 됩니다. 우리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죠. 등기부에 대해서.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 표제부, 가구, 얼구.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죠.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린트로에서 다 배우고요. 지금 이제 절차 총론을 배우는 게 뭐예요? 요 가능 과정, 요 사이사이의 걸 우리가 배워주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안목. 안목이 뭐예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목이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하고 나니까 안목이 달라져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건이 필요해요. 건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자, 뭐가 있죠? 발건, 합건, 질건. 지금 이제 191 남았죠. 여건 중에서 제일 필요한 건은 무슨 건이에요? 질건입니다. 질건 멸대가 돼서 이제 자, 사실 안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답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열받았죠. 합건 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열받으니까 발건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질건이 필요해요. 운동한 건을 질건해야 돼요. 질건하는데 뭐가 딸리죠? 뭐라고 써놨어요? 체력이 딸립니다. 벌써 체력이 딸려서 지금 191 보는 동안 뭐예요? 체력이 딸려서 이미 조는 사람도 많고 요즘 따라 약해 보이고 조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제 체력전입니다. 5월달 넘어가기 전에 체력 잘 비축해야 돼요. 체력. 우리가 작년에 봐봐요. 작년에 2차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성적도 잘 나왔어요. 공법은 90, 다 전 과목이 90 나왔는데 쓰러졌어요. 언제? 시험 당일날. 시험장 안 가고 어디를 갔죠? 응급실로 갔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합격을 했고요. 오히려 담당자는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기 때문에? 응급실. 체력 안배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도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자, 사실 여기 봐봐요. 이렇게 빼니까 무슨 총론이에요? 등기 총론. 그러면 1장에서 등기 총칙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등기 총칙이 또 물권법 네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것은 절차적 측면이잖아요. 그럼 절차적인 어떤 틀을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봐봐요. 자, 지금 이제 요 단계만 해놓으면 돼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시. 개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읽어봐요. 이렇게 하니까 당사자 개시 뭐예요? 신청. 강공서. 자, 강공서 그러면 뭐예요? 촉탁이죠. 자, 등기관이 개시해주면 뭘까요? 이거에 직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개시해주면 명령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가 뭐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 뭐예요? A왜? 그럼 안목이 달라졌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법률 규정.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게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뭐 우리 기출문제도 많이 풀었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법률 규정을 주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항상 세트를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공부가 됐는지 한번 봐봐요. 효력하고 한 세트는 뭘까요? 효력하고 한 세트는 또 다 까먹었다. 들어보면 알아요. 자, 종국 등기하고 뭐 한 세트에 AB 등기. AB 등기하고 한 세트죠. 자,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 AB 등기는 하등기. 그러면 줘봐봐요.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 전국 등기 효력이죠. 그럼 AB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랑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일요일날 뭐예요? 읽어봐요. 개고생한 게 아닙니다. 개고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개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 듣고 나는 거하고 안 듣고 한 거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계시하고 한 세트를 우리가 구분해 놔셔야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책을 읽는데 이제 181페이지 등기 절차 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개시 그러면 봐봐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 봐봐요.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에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의 신청으로. 그러면 요거는 원칙이다, 이다. 원칙, 요거는 A외,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1번에 당사자 신청주의가 있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무슨 촉탁이 있어요? 관공서, 촉탁, 그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신청주의 A죠. A가 있죠. A 정면에서 등기 안에 무슨 등기? 직권 등기. 별표가 3개짜리야. 자, 그러면 오른쪽 가니까 법원에 무슨 등기가 있죠? 명령. 명령은 뭘로 잘라요? 이의 신청. 여기서 시험에 꼭 출제되는 게 뭘까요? 직권 등기야. 요 직권 등기를 해결하면 우리 등기법 약 30%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184페이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캐치 한번 해봅시다. 184페이지 첫 번째 뭐가 있죠? 보존 등기가 있어. 자, 보존이라는 것은 보존 동그라미 쳐나와요. 보존은 뭐예요? 처음이죠. 처음.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미 기출문제 푼 사람 봐봐요. 30회 때 몇 번 지문이 나오느냐. 이 정도가 나와야 돼. 30회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늘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작년에 이제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5번 지문에 나온 게 바로 요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죠. 그러면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 위에 바로 이렇게 써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써놨을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 이거 하나만 살펴봤거든. 봐봐, 이제 안목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처음, 그렇죠. 이제 좀 달라졌죠. 소유권은 갖고, 읽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예요? 등기관이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원칙이 뭐냐? 보존 등기가 되려면 원칙 요건을 갖춰야죠.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뭐예요? 처분 제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봐봐요.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요걸 뭐래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뭘 걸어줘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왜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애우세요. 그렇죠. 무슨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그렇죠. 법률 규정이 그렇게 요건을 규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 파악하기 위해서? 민차인. 그럼 법원이고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요 요건을 갖췄다. 요 요건을 갖추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하게 해서 이제 숙제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그러면 이걸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 예정적인 측면에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안목이 달라졌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실력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자, 가압류 등기 시에 자, 이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거든. 어때요? 자, 이거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또 이제 봐봐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틀렸어요? 안 그래요? 어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봐봐요. 지금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먹어야 되는데 활용 기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갖다 붙여봐요.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여기는 가압류. 그럼 가압류를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법원. 건의 처분 제한이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발생하죠.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해 무슨 등기를 걸어줘요?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요 자리네. 요 자리죠. 그럼 요 자리를 자기가 이제 동기부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전압처분 압류 등기 시. 그러면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여기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읽어봐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잖아. 그럼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처분 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X. 그죠? 여기에다 그럼 또 걸 걸어볼까요? 자, 가처분 등기 시를 걸어볼까요? 가처분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읽어봐요. 법원, 임차권,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니까 이걸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관해 가처분 등기를 걸어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 먹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그럼 여기에다 그럼 뭘 집어넣을까요? 여기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발생하죠. 여기 봐봐요.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변형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OX. 오죠. 왜 올까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와 관해 가압류를 해주거나 그럼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작년 5번 지문에 출제된 거거든. 그러면 거기 1번에 가봐요. 그럼 밑줄이 어디 딱 그어져 있을까요? 미등기 부동산. 자, 눈이 나와야죠. 안목이 달라져야죠. 그럼 어디에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렇죠. 그럼 가로 열고 원칙 예외. 원칙. 자, 이번엔 미등기 주택줄 쳐놔봐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누굴 뭐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럼 사실 작년에 30회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5번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에 따른 보존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오죠. 그게 작년의 기출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객관식이 주관식이. 객관식이죠. 그럼 100%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봐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건, 원칙.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줘. 읽어봐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주택. 그렇죠. 미등기 건물이죠. 자,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거죠. 자, 그럼 척한과 관련돼서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5번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박스 문제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 생각이 나죠. 해봐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이걸 찾으라는 거야.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
왜 누구를 파악해서? 임차인. 그래요. 그것만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30일에 때는 뭘로 나올 수 있다?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칸에 가보죠. 자, 등기간의 줄이 딱 꺼져 있어야죠. 등기간. 가실 동그라미. 등기간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A씨 당초 잘못했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지금 뭡니까? 자, 저희가 요걸 보고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봐봐요. 읽어봐요. 자,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일후. 원의 일후예요. 일부, 원시적, 무슨성, 동일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야 돼. 지금 뭡니까? 경정 등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경정 등기가 이렇게 안 나왔다. 쓸 필요도 없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뭐, 경정등기, 그러면 일부, 원시적 사이즈, 무슨성, 동일성. 오케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저보고 왜 이걸 물어봅니다. 왜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요? 히히, 웃죠. 뭐라고 그래. 국가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여건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방법이 아니라, 애우는 거는 애우고, 이해할 거는 이해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무슨성, 동일성.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세요, 여기. 읽어봐요.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뭐 공부가 된 사람이 이렇게 읽어요. 주소의 오기, 원시적 사유네. 그럼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네. 오기라는 것은 A씨 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차원은 이제 자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26회 때 우리 26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기출문제를 생각한다고. 3번,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왔네. 봐봐요. 갑하고 자, 기출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 번 풀었으니까 한 번 풀 때가 어렵지. 한 번 풀고 나면 기출문제는 그냥 10번을 자동으로 풀 수 있거든. 자, 봐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봤죠. 경영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자, 그럼 봐봐요. 갑으로 신청했는데,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어디에 의해서 얼로 등기됐어요? 경정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경정등기를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무슨성, 동일성. 가까울은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럼 경정등기에 알 수 없다. 이렇게지.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 경정등기에 대해서 일부 원시적, 무슨성, 동일성.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등기한이 임차권 설정 등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은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어때는 경정등기에 알 수 없다. 그럼 위에는 어때요? 한다 그랬으니까 X. 영어는 뭐예요? 이게 26회 때 기출문제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출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뭐가 달라져요? 확실히 뭐가 달라집니까? 안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걸 가지고 요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동일성 이걸 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은 뭐야? 아직까지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응용력이 없다는 거예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부 원시적 사유, 동일성, 원칙 이렇게만 읽고 그까지 해준 사람은 참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경정등기. 그러면 막 화가 나요. 그때는 막 때리고 싶습니다. 때리고 싶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이걸 봄으로써 이제 뭐라고 해요? 경정등기 그러면 자동적으로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성, 동일성. 그러니까 바탕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바탕이 됐는데 이제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 한번 해봐요. 원칙이야, 얘야? 원칙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내볼게요. 자, 여건을 한다. 이제 더더욱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읽어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모전성, 동일성. 요거 한번 읽어봐요. 직권, 누가 했어요? 등기가. 누가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동일성을 추구한다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직권 경정등기는 동일성에 애해하는 거야. 반드시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시험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직권 경정등기는 반드시 동일성을 요건으로 한다. 어때? X. 동일성에 대한 A가 뭐가 있다? 직권 경정등기. 이제 안목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원이 잘못했으니까 직권 경정등기네. 자, 변경등기, 변경. 그러면 변경등기 요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활용을 한번 해봐요. 자,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죠. 변경등기는 크게 몇 개로 나눠져? 저 그러면 아직 공부가 아직 머릿속에 틀이 안 잡힌 거야. 읽어봐요. 표제부. 읽어봐요. 갖고 뭐예요? 얼구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제가 뭐라고 읽는지 봐봐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저는 그렇게 안 읽어. 표제부라고 읽어. 자, 부동산 표시 표제부라고 읽거든.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은 저희가 변경하나요? 아니죠. 그럼 알아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줄 한번 꺼놔봐요. 자,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 동그라미. 명백히 입증됐대.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직권 경정 등기. 그러면 요 2번 지문도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네요. 자, 그러면 3번에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어? 이하나. 그러면 표시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네가 알아서 해줘. 그래서 직권 변경 등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행간의 의미를 읽어나가는 안목이 달라진다고. 안목이 달라지면 결론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머릿속에 결론 암기사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야. 없어진다라는 거야. 자, 뜻 동그라미 찾아요. 뜻. 자, 그 밑에 뜻. 뜻자 찾았어요? 예, 뜻이 들어가면 거기에다 99.8%는 뭐예요? 그래요. 직권이야. 직권이야. 근데 100%라고 그랬어요? 99.8%라고 그래. 99.8%. 그러면 자기가 이제 또 안목이 달라졌죠. 그러면 1번에 어디에 동그라미 쳐 있을까요? 대직권, 뜻. 자, 그러면 2번에 어디 가서 동그라미 쳐 있을까요? 뜻, 그렇죠. 3번은 뜻, 그렇죠. 뜻이 들어가면 99.8%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99.8%지 100%가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봐야죠.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초점을 이제 맞춰놔야 되겠죠. 자,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가 있어.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와 자, 두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뜻이죠. 뜻이 들어가면 99.8%만 직권이야. 그럼 이 두 개는 호시탐탐 출제원이 공략하고 있다는. 자, 그러면 다시 이해를 해요. 자, 계약상 공용 부분. 뭐만 계약상 공용 부분 그럼 뭐가 보여? 노인정.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그동안 기초체력을 강화시켰잖아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계약상 공용 부분으로 보여. 근데 진짜 공부한 사람은 봐봐요. 계약상 공용 부분 덜 치면 노인정과 관리사무소가 보이거든.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네 꺼낼 게 있어 없어? 없어. 누가? 표제부만 두 개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사실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제 사실이야. 근데 여기는 읽어봐요. 계약. 계약은 누가 정해? 계약은 누가 정해? 계약은 동주민이 정하잖아. 동주민이 정해놨어요. 그럼 동대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동대표가 우리가 이걸 계약으로 정했으니까 등기소로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서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호시탐탐 공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빨리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봐봐요. 자, 읽어봐요. 규단. 이제 자, 계약상 공용 부분 나왔다. 그러면 규단이라고 해요. 규단. 이렇게 해서 빨리 문제 풀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뜻이 포인트에 아니잖아. 여기는 이가 포인트야.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갑니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봐봐네. 명령은 뭐가 붙어? 그러니까 이가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결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단독 신청, 이의가 잇따른 뜻의 등기, 무슨 등기, 명령 등기. 그럼 요 두 개를 조심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또 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185페이지 상단으로 가봐요. 상단으로. 자, 지난달 수강생은 185페이지 상단 맨 위에 써놨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그러면 본인이 쓴다는 것은, 자, 평생, 자, 오늘 뭐예요? 요거 책 안 가져온 것만 해도 고마워요. 뭐예요? 공법책 안 가져온 것만 해도 고마워. 그래서 어떤 사람 초창기에는 공법, 공시법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공법책 가져온 사람, 공시법 찾아온 사람. 그런데 봐봐요. 얼마나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법은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하면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2차 과목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1차, 2차가 있어요. 1차, 2차가 있어요. 1차가 2차가 있는데 봐봐요. 2차가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와도 1차가 통과가 안 되면 2차가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1차를 치중해 놓으라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2차 과목은 주로 뭐예요? 길을 뚫어놓고 수업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뚫어놓고 길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아예 안 해버리면 난제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안 듣게 되면 뭐예요? 편식을 하게 돼 있어요. 편식. 일주일에 그래도 2차는 한 과목씩은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2차 과목을 안 하게 돼 있어. 그럼 집에서는 뭐만 하게 되죠? 1차만 하게 돼. 그러니까 요게 뭐라 그래? 뭐라고 써놨죠? 편식. 그래서 2차 과목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서 감을 한번 살려달라는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감 잡아놨잖아요. 뜻이 들어가면 99.8%로 뭐다? 직관이다. 그 아닌 게 두 개가 있다더라. 이렇게만 감을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꺼번에 팍 조일 때 그러면 바로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자 여기 요거 보는 순간 뭐가 들어갔죠? 뜻이 들어가면 99.8%로 뭐다? 직관. 나머지 애가 있다더라.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문제풀이 할 때 깨져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감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뜻이 들어가면 99.8%로 뭐다? 직관. 근데 여기 이제 과거에는 뭐예요? 여기 밑에다 써요. 과거에는 취지였었어. 취지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해서 개정이 돼서 취지를 뭘로 바꿨죠? 뜻으로 바꿨다. 과거에는 그러면 과거의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대직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과거에는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 취지가 들어가면 99.8%로 뭐다? 직관. 그런데 취지가 뭘로 바뀌었어? 뜻. 그래서 그러니까 뜻이 들어가면 99.8%로 뭐다? 직관. 요 정도만 한번 잡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무슨 등기가 있죠? 여기 봐봐요. 자, 벌써 그러면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봐봐요. 출발해 볼까요? 자,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이 되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는 자, 말소한 것을 다시 말소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슨 등기야죠? 말소 회복 등기야.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우리 안목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 봐봐요.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 말소.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도 없으면 회복 등기도 직권. 그렇죠? 여기가 단독 신청이면 여기도 단독 신청이 돼야죠. 그걸 안목을 길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말소 등기가 나왔다. 자, 말소 회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줄쳐놓고 이제 객관식 문제 풀어가면서 봐봐요. 안목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말소 줄쳐놓고 말소 회복 등기. 여기가 신청이면 여기도 신청. 직권이면 직권. 적탁이면 적탁. 이렇게 기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효과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거기까지는 누구나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전부는 그러면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주등기.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없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후기 등기도 돼.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한 줄이라도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한 권리에 대한 잘라요. 잘랐어요? 그럼 앞에가 무슨 말소야? 직권 말소. 그러면 회복 등기도
직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직관 말소니까 회복등기도 뭐라는 거예요? 직관. 이제 안목이 달라져야 돼요. 정리를 하실 때. 그러면 항상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했으면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왜 외우라고 그러세요? 그 시간이 50분 안에 40문제를 풀게 해서 빨리빨리 풀게 해서 빨리빨리. 평상시에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시험장 가서 빨리 풀게 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야 빨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든지 아니면 다 못 풀어서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 등기에서 지역권 등기도 그동안 바탕을 깔아놨으니까 봐봐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길이 없어요. 뭐죠? 맹지 길을 만들어 놔라. 뭐 읽어봐요. 지역권 여기 읽어봐요. 그렇죠. 이제 서비스 눈에 떨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편익이죠. 자, 편익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면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지역권에서 길이 필요한 땅 무슨 땅? 여역지. 그거였죠. 여역지. 길이 올라탔다. 성역지.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서비스를 요하는 땅. 그러면 서비스를 요한다는 것은 길을 받는 토지네. 자, 성자가 무슨 성자? 줄성자. 서비스를 주는 토지. 그렇죠? 그러면 받는 토지는 그러면 전부가 받아, 일부가 받아? 전부가 받죠, 길을. 성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직권은 누구 거예요? 직권은 여역지, 성역지는 남의 토지. 그럼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건? 지역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샘플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막혔어요. 여기 이제 그러면 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읽어봐요. 여역지. 이거는 성역지. 길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요거죠. 그러면 여역지, 요 부분이 여역지죠. 그럼 여역지는 그럼 길을 받아서 줬어. 그럼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잖아. 그렇죠? 그러면 성역지는 뭐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줬어요? 성역지. 그러면 읽어봐요. 영어로 건치면 give, take네.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 여역지는 누가 알아줘? 등기가 아니라 알아서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야. give, take.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성역지에서 시옷이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청이고 여역지에도 요 동그라미. 그래서 요직. 그렇죠? 한번 써놔요. 요직. 척강이 되는 사람은. 자, 성역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 직권. 신청, 여역지는 직권. 이렇게 우리가 딱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 뭐 읽어봐요. 요직. 그렇죠? 자, 빨리빨리 풀게 해서. 성역지는 뭘로 이루어져?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의 거. 그럼 타인 토지. 이거는 내 거, 자기 토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권자는 누가 될까요? 여역지권자. 지역권 설정자는 성역지권자. 고전은 확인해 주셔야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문제 봐봐요. 성역지 범위는 반드시 전부 이어야 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한 단계 더 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치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A 토지고 B 토지야. 그러면 소유자가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요. 여기는 여역지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 그럼 뭐 봐봐요. 전세권 전부야 일부야? 전부잖아. 성여역지는 전부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일부로 돌변해져. 부동산 일부 전세권 가능하죠. 여역지는 반드시 뭐야 돼? 전부 합치니까 여역지 일부로 돌변했거든. 여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이게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성역지를 바꿔볼까요? 자, 출발은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요것도 전부죠. 요거 합치니까. 자, 이걸 합치니까 이제 뭐예요? 합치니까 일부로 돌변했죠. 그럼 부동산 일부, 성역지 일부.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거든. 그럼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성역지는,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활용해 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나중에 합병으로 연결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자,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하자. 그러면 자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눈으로 이제 안목이 달라져야죠. 읽어봐요. 신청. 읽어봐요. 신청. 주요 지책을
묘직. 그래서 이제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관. 그러면 시험에 가면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관. 그럼 빨리 풀게 해서 요직. 그렇죠? 이렇게 빨리 숙제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암기 코드 만들어주는 것은 빨리 외우라고 그러면 빨리 문제를 풀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자기가 뭐 해봐? 50분 안에 자기가 40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런다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쫓긴다고 시간이.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지. 그러면 조건 반사로 성역지 나오면 신청, 여역지는 직관.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오면 여직. 이렇게 빨리 잡아놔. 우리 중요 지책을 뭐라 그래? 여직이라냐, 여직. 자, 오늘 국회의원 몇 석이에요? 180석이죠. 여당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당이 180석이면 잘못하면 8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해야 되는. 엊그제 뭐예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뭐예요? 국회의원 당선 모 지역에서 의시가 있어요. 의시. 그래서 우리 뭐예요? 투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뭐예요? 개자식. 이렇게 하죠. 국회의원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개자식이라고 그래요? 두 분 몰라서. 당선 전하고 당선 후가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봐봐요. 저들한테 개자식이라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뭐 개자식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개라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지가 뭐 개한테 뽑혔으면 지가 개자식인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안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안목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안목이 달라졌어요.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관. 이제 이해 그만하고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제발 그러지 마. 제가 이제 뭐 술법을 들었으면 가나리반은 29조 1호라고 그래봐. 1호. 그 밑에다 1호라고 써봐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메터 2호. 그럼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앞에 묶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숙제한 거.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감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별표가 5개죠. 그럼 작년에 뭐의 30회 기출문제에서 이와 관련돼서 출제된 게 6문제예요. 6문제. 그러면 우리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그러면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가 많죠.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각하사유는 몇 개? 11가지. 그러면 11가지 중에서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가나리반 보면 1호구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메터 2호.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감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별표 5개고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3번도 역시 별표가 5개 되네. 오늘 이제 요 문제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우리가 수없이 가등기와 관련돼서 뭐예요? 자, 우리 기출문제에서 5문제를 풀어서 5문제 중에 절반이 뭡니까? 바로 요 3번이잖아. 3번 지문이잖아. 자, 3번.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기출문제 들었던 사람은 기출문제를 생각해. 이 지문들이 어떻게 반영해서 줄잡는지 읽어봐요. 개미를 3등분 하면 이제 된 거야. 그러면 가등기도 뭐에 3등분을 한번 해봐야죠. 자, A가 B한테. 자,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를 뒀는 순간 적감 반사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이제 그 말이라도 뚫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C한테 처분했죠. 그럼 D한테 처분했죠. 얘네들은 물권 변동은 이미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순위하면 순위가 소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해서 전이야, 후야? 전. 저기는 뭐예요? 상이죠. 상. 요거는 중간 처분의 등기잖아.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요 영역을 뭐다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야 돼. 개미는 3등분 하면
근데 가등기는 3등분 하더라도 살아남는 게 있어. 전에 이루어진 것은 살아남아. 상은 살아남아.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눠야죠.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 양립 가능하면 양립 불가능. 무슨 말서? 직가 말서라.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가등기는 그러면 문장을 할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수령하면 3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전에 이루어졌는지, 상에 이루어졌는지, 중간 처분의 등기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죽는 것은 뭐예요? 양립 불가능한만 참 죽는다는. 그때 무슨 말서? 직가 말서. 그럼 한번 볼까요? 가등기 본등기지는 갱료된 제3자의 권리의 말서. 그러면 그 말서 등기도 엄격하게 나눠놔야 돼. 두 가지. 자, 두 가지로 나눠봐요. 무슨 가능?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 그러면 양립 가능은 살아남죠. 양립 불가능. 무슨 말서? 죽어야죠. 무슨 말서? 직가 말서. 그러면 문제 나가요. 가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는, 근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 직가 말소한다. 어때? X. 전부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 그러면 기출문제를 벌써 푼 사람은 그게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장난을 쳤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들었던 기출문제를 생각하라고. 많이 풀면 이 지문이 이렇게 반영해서 출제됐고 이렇게 반영해서 출제됐다는 걸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여기 전에 여기 뭐다? 상해. 이거는 중간 처분의 등기. 자, 전에는 살아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상해. 살아남죠. 그러면 여기는 전부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만 무슨 말서다? 직가 말서가. 올해도 역시 2번은 또 3번은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4번은 가니까 한매건 행사, 한매건하고 행사를, 우리 행사를 따로 우리가 저희가 안목이 달라져야 돼. 봐봐요. 자, 한매건 행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야죠. 한매건은 무슨 완결건? 애학 완결건이야. 애학 완결건. 애학 완결건은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야. 형성건은 일방이 쌍방이.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한매건을 행사하면 등기한이 말소를 시켜버려. 그래서 무슨 말소다? 직가 말소야. 그러면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행이 나왔다. 직. 그래서 행직. 또 안기 코드 하나 나오네. 행직. 요직 나오네. 한매건 행사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행사한 거죠. 행직. 근데 사실 자기가 안목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한번 봐봐요. 한매건은 무슨 완결건? 애학 완결건. 무슨 건? 형상건. 형상건은 일방상방. 일방.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무슨 말서? 직가 말서. 이렇게 팍팍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바로 생각하니까 바로 풀게 해서 그럼 봐봐요. 행 나오면 직. 그래서 행직. 암기코드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근데 5번 지문을 봐봐요. 우리 형님들이 5번을 분석을 못해요. 자, 5번이 요즘 자주 질문에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하고 구분을 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봐봐요. 읽어봐요. 차이점 뭐예요? 성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읽어봐요. 성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읽어봐요.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소유권 이의 권리의 말소. 자, 한번 차이점은 지금 이거는 요거하고 요걸 구분하면 요거는 요 자체만 물어본 거잖아. 그럼 밑에 거는 뭘 물어봤죠? 이걸 물어본 거잖아. 이걸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구분을 안 해요? 그러면 봐봐요. 달라요. 물어보는 의도가. 그러면 수용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뭘까요?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어야 되겠죠. 단독 신청.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수용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야. 이걸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가볼까요? 읽어봐요.
수영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이거는 직감 말소야. 이걸 물어본 거지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6번 한번 봐봐요. 아니요. 자 5번 봐봐요. 승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잘라봐요. 이것만 여기까지 잘랐다면 단독 신청이겠죠. 그러면 단독의 신청에서 그 이에 존재하는 그래서 저 이에 존재하는 소유권 이해 등기 말소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는 봐봐요.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죠. 수영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럼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등기 말소는 등기한이 알아서 무슨 말소? 직감 말소하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 때 이거하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봐봐요. 만약에 요거만 나왔다. 요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소형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때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돼. 자꾸 요 두 개 지문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 자, 6번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얼마나 내공이 쌓였나 한번 봅시다. 자, 이해를 하라고 일단은. 전세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 이게 주등기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저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야. 자, 여기 또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네. 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사람이 있네요. 52분 지나니까 제가 또 43분을 들어왔는데 벌써 눈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야. 부기등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죠. 그럼 생각해봐요. 무슨 등기? 보죠. 자,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랑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감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6번 지문은 무슨 소리냐?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말소. 주등기를 말소한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감 말소한다. 별도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등기와 말소는 당연히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감 말소가 되는 거야. 이게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6번도 이해가 됐으니까 다 끝났고요. 자, 7번이 별표 3개짜리. 이 7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번은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동그라미 7번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해를 하고 외우라고. 이해를 하고. 자, 그럼 봐봐요. 자, 가등기는 몇 단계? 가등기는 3단계죠.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전에, 상해, 중간, 점은. 그러면 가점은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출발을 해보죠. 이 지문부터 처리해보자고. 가점은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맞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맞은지 틀린지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내 6번째 하는 거거든.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해해보자고요.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후.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가가 뭐예요? 임시로 해놓는 거잖아.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확정 판결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유는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가능해. 그러면 항상 요 자리가 포인트네. 요 자리. 그러면 요 자리가 포인트네. 가처분 등기 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하다. 어때? X. 가능하죠? 왜?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자, 이해를 하라고, 이를. 그러니까 A가 집이 있어요. A가 집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걸어놨어. 가처분 등기. 매달 1월 1일 날 걸어놨다고 생각해봐요. 2월 1일 날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났어, 안 났어요? 그러면 A가 C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라는 사람은 늘 불리해.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왜 불안해? B가 성서 판결을 받을까? 성서 판결을 받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든. 그러면 패소 판결을 받으면 아직 권리 분석을 잘한 거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B가 성서 판결을 받았어. 이제 성서 판결을 받았어요. 며칠 날 받았어? 7월 1일 날 이제 성서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는 낙동강 뭐가 돼? 오리알이 돼버린 거야. 낙동강 오리알이 되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서가 있어, 없어?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말소해 주세요. 요 말소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판결을 받았게 돼? 성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가등기는 전에 상해 중간 처분의 등기죠. 그럼 가처분 등기는 2단계를 받아야 되겠죠. 요 단계하고 요 단계를 우리가 봐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원칙상 무슨 말소다? 단독 말소죠.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나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것은 아니야. 전부 단독 말소 신청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서만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봐봐요.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죠. 그러면 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어때요? 살아남죠.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은 얘가 성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요 당해 가처분은 등기 처리 문제가 나타나겠죠. 요 당해 가처분은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 직권 말소하는.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은 2월 1일 날 이루어진 것은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이제 두 단계를 생각해요. 2월 1일 날 전에 들어왔던 건 등기가 살아남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단독 신청이.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은 뭐라는 거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뭐예요? 직권 말소시켜. 그러면 아까 봐봐요. 읽어봐요. 당직. 그렇죠.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오늘 암기 코드 3개가 나왔네. 4개가 나왔네. 자, 행직. 여직, 당직, 그렇죠, 당직. 그러면 거기 밑에 가볼까요?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승소를 했지. 그럼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 등기의 말소, 요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러니까 당해 가처분은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러면 뭐 해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죠. 당직, 여직. 행직. 얘네들은 단골면이거든. 늘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거 이제 직권 등기를 이해했다면 직권 등기를 이해하고 숙지했다면 등기법에 약 30%가 끝나.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등기법 몇 문제예요? 12문제죠. 30%는 몇 문제예요? 4문제 정도 되죠. 그래서 3문제, 4문제는 그저 공짜로 주워 먹는 거야. 이게 직권 등기를 자기가 혼자서 자유자재로 구사가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초토화시키라는 거야.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암기 코드 이제 몇 개 만들어 놨으니까 뭐예요? 자,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예요? 직권. 그렇죠.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은 고민 시험을 보려면 봐봐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숙지해야 되겠죠.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다? 직권. 이렇게 해서 그럼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뭐다? 단독.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이 명령 등기가 되겠죠. 명령 등기. 그러면 행직, 여직, 당직. 성역지가 직권해야 한다. 어때? X. 성역지는 신청. 그렇죠. 신청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1호는 뭐예요? 1호는 관할 위반이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죠.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1호, 2호가 아닌 걸 찾아라. 그렇게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몇 개 풀었잖아. 기출문제를.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전에는 살아남아. 성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러면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뭐예요? 원칙상 무슨 단독 신청이 돼. 요 당의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당직.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말소 회복등기로 말소가 신청이면 뒤에도 신청, 직권이면 직권 자꾸 몸에 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가서 184페이지 직권 등기 이걸 집에 가서 한 10분 동안 복습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요 직권 등기를 잘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가 됐다면 세뇌 문제랑 공짜로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거 직권 등기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바꿔보죠. 2번을 마무리 짓고 시작해요. 자, 법원입니다. 법원. 그러면 여기에다 법원 이렇게 해놓고 명령 이렇게 해놓고 하살표 이렇게 놔요. 자, 법원 하려면 뭐다? 명령. 무슨 신청이 붙었을 때?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이 붙었을 때만 명령 등기야. 이의신청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빠졌으면 어디예요? 그때는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법원의 명령 등기에서 명령이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명령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두 가지 우리 한번 구분해 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명령과 관련돼서 이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이 있다 해서 무조건 명령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일단 동기부여를 하고 시동을 걸어봅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에서 배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우죠. 임차권,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거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럼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겠네. 법원. 자, 이의신청일까요? 신청일까요? 그 이의신청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법원은 강공서거든.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제 지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살려놔야죠.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참가서는 요거는 평상시 이해해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적탁 등기야.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는 누구한테 줘요? 저한테 준다고. 저한테. 법원이 저한테 명령서를 줬어. 그럼 제가 명령서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서 저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조심해야 돼. 요 두 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거든. 요거는 매년 또 조심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요것도 헷갈리면서 아울러 봐봐요. 요것도 헷갈리거든. 자,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어디로 가죠? 법원으로 가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자,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로 가면 뭐라 그래요? 등기가 아니. 각하. 그런다. 각하. 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신청이. 그럼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이제 매치를 시켜야 돼요. 가압류 등기는 그러면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요. 법원. 등기소로 가면 2호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 법원으로 가서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때는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돼. 그래서 이제 지워버렸어요. 자, 이제 동기부여가 됐죠. 가압류 등기로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법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령으로 가면 안 돼. 뭐가 붙어야 된다? 이 신청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 등기관이 출제위원이거든. 그러면 자, 이제 가서 이제 그러면 계속 강야해. 이해가 돼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적탁. 임차권 등기 명령 적탁. 또 까먹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적탁. 몇 번을 해야 돼? 25번. 25번. 선생님, 저는 연세가 70대예요. 그럼 70번의 반복이 돼요. 여기 뭐예요? 적탁 암기가 되는 거야. 암기가 돼.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뭐예요? 며칠 지나면 까먹는데. 자, 이제 몇 번 반복이 돼야죠. 임차권 등기 명령. 가등기 가처분. 완도. 가압류 등기. 적탁. 가압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무슨 말서? 직권 말소가 돼. 이건 등기 자체도 안 받아줘. 29조의 2호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게 올해도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받아서 마무리를 확실히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가처분 거르지 말고 법원, 순간적으로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내공을 가공해야 돼. 내공을 가공해야 돼. 자, 여기 읽어봐요. 포락지, 그렇죠. 포락지. 포락지를 이렇게 들썩여봐라요. 지적소관청이 기다리고 있네. 지적소관청,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이제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체납처분 압류등기 어디에서 해요? 세무서, 세무서를 툭치면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우리 이제, 자, 기출문제를 선생님, 봐봐요. 얼마나 개고생했어요. 아, 이제 매치가 되는 거야.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뭐예요? 선생님, 저 공부도 안 했는데 기출문제를 들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듣는, 안 듣고 안 듣거나 하는 같은 차이입니다. 애로워도 슬퍼도 울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뭐니까? 한이가 아니라 콩나물이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콩나물이라고 그래도 콩나물. 그래서 콩나물. 애로워도 슬퍼도 울면 안 돼. 왜? 우리 수험생은 울면 절대 안 돼요. 울어. 그러면 봐봐요. 콩나물은 물 주면 빠져 안 빠져? 빠져. 키는 커요.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키가 무럭무럭 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생각해봐요. 한번 처음 해가지고 이해했고 암기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오늘 아침에 이런 사람이야. 아침에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집에서 이런 사람이 핸드폰이네. 핸드폰을 크게 다니면서 젊은 애예요. 약간 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현실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저렇게 돌 정도로 됐을까. 그래서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돌지도 않아요. 돌지도 않아. 그러니까 돌지도 않아.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경험을 해봤지만 꼭 학교에 도서관 가면 꼭 막간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뒷조사를 해봐요. 그래서 전체 수석 아니면 1등으로 들은 애들이야. 대학 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이 안 돼요. 우리 대학 다닐 때 한 놈이 있었잖아요. 걔는 하늘만 보고 언발을 들죠. 정이 안 되니까 하늘하고 정을 하는 거야. 그렇죠. 저도 길거리에 다닐 때 이러고 다녀요. 목이 막 뻑적지근하니까 그러면 저 사람 갔다 그래요. 뭐하러 가요? 그냥 목이 뻐근하니까 평상시에 시간 운동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평상시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오는 데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라고. 나오는 데는 나온다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죠. 그러니까 문제도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